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분구조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 1, 2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영상은 끝낼 거예요. 구독은 다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지 보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주어진 도형을 작은 기본 도형, 직사각형 또는 원기둥 등으로 세분화하여서 세분된 기본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으로서 근사값을 구하고 이 근사값의 극한값을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분구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초등학교 때 원래 해봤던 건데요. 이때 이 원을 지금 우리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을 갖고 초등학교 때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얘를 지금 빨강색으로 이렇게 듬성 이 정도로 듬성을 내서 넓이를 구한 이 분홍색으로 된 넓이보다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세분화하게 파란색 선으로 지금 더 그어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분홍색 선이 있었고 파란색 선이 더 세분화해서 그린다면 우리는 그때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피가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를 일단은 세분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극한값으로 보낸다는 건 더 잘게 쪼갰다라는 소리로서 부피 또는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방법으로 얘기해주면 첫 번째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주어진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을 할 거고요. 여기서 아까 다시 강조하는 이 기본 도형은 방금 여기서 직사각형 또는 원기둥, 아래쪽에서 다시 보면 기본 도형은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륜면체, 원기둥 등과 같이 넓이 또는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웬만하면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할을 나눠주고 그 n개의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먼저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합을 구해준다는 건 이거는 결국 우리가 극한에서 보면 부분합을 구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부분합을 구해준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구한 합의 극한으로 보낼 때의 극한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고서 무한대로 보낸다면 결국 얘는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극한값의 합을 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뭐하자? 세분화 시킨다. 세분화. n개의 도형으로 지금 세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단 부분합을 구해 주실 거고 그 부분합을 구한 걸 세 번째 극한값으로 보내준다면 그때 걔가 우리가 얘를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얘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제 두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보고서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제 1번 곡선 y는 x제곱과 그리고 x는 1 그리고 x축 밑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s를 구분구조법에 의하여 구하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표현을 해보면 어떤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1,1이 여기 있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y는 x제곱이라는 이 도형을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뭐하자? 처음에 하자는 행동은 n개의 도형으로 지금 나눠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n개의 도형으로 나눌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선생님은요 이 뒷좌표를 따라가서 여기서 한 개, 그럼 여기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렇게 네 개 해서 점점점 가서 요게 최종적으로 n개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쪼갤 거란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한 거냐? 이 0에서부터 1까지를 이 하나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도록 지금 n등분을 내줬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 n등분을 내준 거에서 두 번째 이제 이 n개의 도형의 합을 구해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합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때 가로의 길이는 지금 다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로 일정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세로의 길이는 지금 얘 좌표가 들어간 거겠죠. 그럼 좌표를 다시 표현하면 첫 번째 얘 좌표는 n분의 1만큼 갔으니까 n분의 1이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좌표는 그러면 n분의 1이 두 번 갔으니까 n분의 2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세 번째 좌표는 n분의 3이면 우리는 시그마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그럼 시그마로서 어떤 k번째 이 보라색이 k번째였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때 여기 쪽에 지금 좌표는 n분의 k예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k번째의 넓이는
n분의 1 거기에 곱하기 n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우리는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 시그마 k는 1부터 우리가 지금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이거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뭐 하겠다? 저 합으로 표현된 식을 극한 값으로 보내서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 이 값을 계산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n분의 k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높이가. 그러면 이제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는데 지금 시그마를 계산하려다 보니 명령어는 k, 그럼 k를 제외한 나머지 n은 상수 취급으로 앞으로 꺼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여기는 일단 n세제곱분의 1 꺼내질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때 k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우리 지금 공식으로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거기에 곱하기 n세제곱분의 1,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네. 그러면 이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n세제곱, 그러면 분자도 지금 3차가 될 거니까 직최고차한 계수인 6분의 2 얘의 극한값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우리는 다시 이걸 최종적으로 돌려준다면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때 0에서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우리는 세분화시켜서 구한 극한값으로서 3분의 1이요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리고 높이가 h인 직원뿔의 부피를 지금 구분구조법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직원뿔 먼저 모양을 그려놓고서 이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요 그리고 높이는 h요 라고 되어 있었을 때 얘를 n개의 도형으로 잘라주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n개의 도형은요, 선생님은요 세로 이 높이를 n개의 도형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상태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n개의 도형이 만들어지겠구나. 즉 높이를 n개로 나눠줬으니 이때 얘가 지금 나눠진 이 구간 하나하나의 길이가 지금 n분의 h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나는 지금 k번째, 그러면 또 이 보라색이 어떤 하나의 도형이 있었을 때 라고 생각하는 이 k번째인 순간에서의 지금 따져보겠대요.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n분의 kh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도형을, 입체 도형을 우리는 평면화를 시켜서 풀자라는 건 중학교 때 원래 했던 행동. 그럼 여기가 지금 r이고 여기가 h고 그때 이 정도 보라색 여기서 끊어졌을 때 이 높이가 n분의 kh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얘 밑변 여기의 길이는 n분의 kr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 원기둥은요, 이 보라색 원기둥 k번째에서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kr이 되었고 그리고 높이는 이때는 이 하나의 길이가 n분의 h다 라고 나왔죠. 그럼 이때 얘의 합을 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일반항은 n분의 kr의 제곱 밑넓이 거기에 곱하기 파이까지 그리고 n분의 h가 될 거고, 이게 몇 개 있을까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제일 위쪽에선 만들어지지 않을 거니 결국 n-1개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해서 n-1개. 그러고서 우린 마지막 이거의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내자. 이게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방법이네.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여기서 지금 명령어가 k죠. 그럼 k가 아닌 애들은 먼저 꺼내줘서 다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지금 n제곱 r제곱 거기에 파이에 거기에 지금 곱하기 n분의 h까지는 꺼내줄 거고, 거기에 곱하기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쓰여지면서 파이 r 제곱 h 꺼내줬고, 그럼 여기는 n세제곱분의 1이 있을 거며 얘는 지금 공식을 쓰니까 6분의 n-1에 n에 거기에 2n-1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분모 n 세제곱, 그럼 분자도 n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해 준 값은 파이 r 제곱 h에 거기에 6분의 2 이렇게 지금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값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고 이렇게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구나.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외웠던 식과 동일한 식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구분구조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어떤 도형을 n개의 도형으로 n개의 기본 도형으로 잘라줬었고 그 기본 도형으로 자른 거를 갖고서 우리는 부분합 n개의 합을 구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n개의 합을 구해줬고요. 근데 우리는 그 도형을 세분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마지막 그거의 극한값을 구해주면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도형의 부피와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건데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이 식을 구분구조법을 항상 안 쓰고 정접분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